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먼저 봤을 때 가장 먼저는 관찰입니다. 예, 그래서 화상 시 1차 관찰 내용, 일단은 먼저 우리 화상의 그 밑에 있는데요. 화상의 수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도 화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발적,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햇볕에, 여름에 햇볕에 나갔을 때 그을린 정도 있잖아요. 햇볕 화상을 입었을 때 바로 그게 1도 화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발적이 있다든지 열감, 빨갛게 변하고 약간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지만 물집이 생기지 않는 것이 1도 화상입니다. 이때는 표피에만 손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진피, 물집이 있거나 표피하고 진피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 물집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집이 터진 경우를 2도 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라고 해가지고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그리고 근육까지, 그리고 이때 정도는 보통 피부가 침습이 침범한 상태인데 근육까지 손상이 있고요.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고 색깔이 바래져요. 그리고 매우 느리게 치유되고, 그리고 한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고요. 그리고 손상된 부위 가장자리에서만 새살이 돋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상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만지거나 터트리거나 물집을 터트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화상시 1차 관찰 내용을 보시면 우선은 대상자의 기도 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 부종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관찰 내용은 의식과 반응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신체의 주요 부위, 화상이 얼굴인지 손인지 발, 관절, 생식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열 손상이라는 것은 주로 열에 의해서 생긴 손상이고, 그 다음 원인은 뜨거운 액체라든지 물이겠죠. 노인분들 부엌에 물 끓이다가, 그 다음에 물건이라든지 화염, 일광 등이 있었고요. 흡입 손상이라는 것은 밀폐된 화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로 보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중독성 손상이라든지 열 흡입성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연기로 인한 흡입성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돕는 방법을 보시면 보통 화상을 입은 즉시 그 부위에다가 그 부위에 통증이 없어질 때가 15분 이상 찬물에 보통 담가서 화상면을 확대하고 염증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찬물에 흐르는 수돗물에 환불을 직접 대면은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성운으로 감싸서 세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몸에 붙어있는 옷 같은 거 찬물을 부어서 식히고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려고 하지 말고 잘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끼고 있는 장신구 같은 거, 반지라든지 팔찌, 귀걸이 같은 것은 최대한 빨리 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가지고 빼기 힘들고 어떤 경우는 잘라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빼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화상 부위에 간장이라든지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해서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열기를 내보내지 못해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은 바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진다든지 그리고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상이 어느 정도의 심한지 모르는 경우에는 바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입술 같은 거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가지고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스를 마신 경우에도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골절이 있는데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적절한 대처를 해서 손상을 악화를 막고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뼈가 부러지면 혈관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신경과 뼈를 둘러싼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형상의 변형이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손상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지는 않는지, 손상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손상 부위가 부어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 노출된 골절편이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 뼈 조각이 보이는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돕는 방법을 보면 일단은 대상자가 안정시키고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할 수 부종이 올 수 있겠죠. 예, 팔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반이라든지 팔찌 등을 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담요 등을 덮어서 대상자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냉찜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골절의 증상을 보게 되면은 신체의 양쪽이 다리 크기가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의 부종이라든지 기능 상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관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통증 부위에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골절에 대한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걸 유념해 두고 우리가 대상자를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 꺼즈를 이용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덮어준 상처 부위를 지혈을 하는데 튀어나온 뼈 같은 거 개방성 골절일 경우에는 직접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습니다. 응급이니까. 네. 그리고 부목이라는 것은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뼈를 고정하거나 위에서 일시적으로 되는 나무를 말하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멸균까지 직접 압박하고 부모를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응급처치로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혈할 때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혈할 때는 보통 가장 먼저 우리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고 안전하게 지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보통 4.8에서 5.7리터 그러니까 5에서 6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는데 보통 0.9, 1리터 이상이 출혈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이 됐을 때 굉장히 환자가 쇼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혈액 같은 거 다룰 때는 혈액의 매개 감염성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지고 나서도 비누와 물로 손을 씻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은 가장 먼저 지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출혈 부위에 장갑을 착용한 출혈 부위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균 꺼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갖고 근데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해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는데 우리가 출혈까지 응급상황 대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55분 문제를 보시면 다음 척추 고정판을 사용해서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 문제 국가고시에서는 그림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다가 환자 눕혀가지고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저는 글로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을 보시면 척추 고정판을 중앙에 대상자를 놓는다. 나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놓는다. 그리고 다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그리고 라번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먼저 순서로 보시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놓고 그리고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놓고요. 그리고 척추 고정 밑에 놓고 척추 고정판을 중앙에 놓도록 해서 묶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이 다가 바로 대상자 바로 옆에 놓고 그리고 대상자를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서 그리고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중앙에 놓고 이게 순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다라 나가 그리고 묶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릎부터 제가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찾아가서 그림 순서, 묶는 순서를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과 엉덩이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팔 쪽이죠. 윗팔 정도에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번을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커브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그리고 보시면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충전자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자세 변환용 쿠션은 부착된 지퍼 같은 것은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충전자가 커브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커버는 분리돼서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어야 변색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흡인병 같은 거 처리하는 것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을 따로 세탁한다. 좋죠. 네. 그리고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회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하게 되면은 요로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가래가 묻은 시트 같은 경우는 따로 일반 세탁물하고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래가 묻은 어떤 것은 찬물에 먼저 씻고 더운 물, 비눗물로 씻는 게 좋죠. 혈액에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아니죠. 혈액에 묻은 의류도 이것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찬물에 먼저 씻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손을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손을 흐르는 물로 씻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아니면 일회용 수건으로 하고 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세탁물에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네.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으로 비상으로 이동한다. 그거 맞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숨을 댈 수 있으면 깊이 들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가스를 있는 연기 같은 것들이 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감쌀 수 있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닫아놓아서 열이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연기가 있는 곳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하고요. 그리고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고 연기가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기가 많은 경우 아까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기어서 이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내가 어두우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좋고요. 엘리베이터 절대 안 되고요.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불속을 통과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도록 하고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는 아까 출혈에 의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